네, 대한상공회에서 경제조사본부장입니다. 앞서 그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오영중 변호사님 기업에 대한 어떤 호된 질책과 어떤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그 회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질서라는 게 어떤 이 토양을 이제 맑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재벌 대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 불공정 거래 행태로 뭐 이렇게 혜택을 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해자이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어떤 그런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공정거래 질서는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뭐 담합을 했다든지 뭐 갑질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해 주셨고 그래서 이 어떤 여론의 질책을 또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저희 기업들도 이제는 그야말로 기업 스스로 이제 어떻게 혹시라도 기업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어떤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점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어떤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과거에 그걸 뒤돌아보면 결국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많이 발전해 온 현재 상태까지 왔고 앞으로 또 선진국을 향해서 더 낮게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기업들 스스로 어떤 자발적으로 변신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이제 너무 이렇게 연연해서 엄격하게 이게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게 어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자율성을 시장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거래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거나 소비자들이 뭘 잘 모르거나 노인들, 청소년들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접점이 그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예방 뭐 그다음에 뭐 피해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는 직접 하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랑 뭐 혹은 또 뭐 검찰이랑 이런 다른 거랑 부분이랑 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전속 고발권 문제는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많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게 뭐 하도 대금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기업들이 또 뛰어들어 가지고 내가 망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걸 제대로 추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시장에서 뭐 이게 뭐 불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시장 메커니즘상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어떤 환경 차이 공헌도 많이 하고 친환경 경영도 하는 기업이 어린아이들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뭐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젖병 그런 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거라 가지고 침해했다고 이제 소송을 당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해 당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만은 시장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어떤 특허가 아니거든요. 그게 특허면 특허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공정거래 이슈는 대부분 많은 부분 민사 사건이거나 다른 공정거래에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대기업이 갑질했다, 대기업이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언론에 고발이 돼가지고 마치 진짜 갑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까놓고 보면은 뭐 건대 뭐 버스 그 사고인 것처럼 그 갑질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속고발권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어떤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냥 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사들이 어떤 단체 교섭권, 자치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협력사와 어떤 모객 관계는 어떤 팀워크 관계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협업 관계인데 이거를 마치 노사 관계처럼 지금 우리나라 노사 관계 얼마나 어떤 후진적입니까? 그리고
대기업과 이 협력사들은 지금 상생 협약 맺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 여기에 뭐가 갑질이 있다면은 수많은 갑질을 때려잡는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 모델까지 이제 그 어떤 노사 지금 대기업들이 노사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픈데 근데 협력사 단체 교섭권까지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 될까 저희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집단소송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동 소송제라든지 뭐 소비자 단체 소송제, 집단 무전 조정권제도 이게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면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이 집단 소송제 폐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률 10배로 늘리자는 이런 말씀. 저희들도 뭐 이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다만 이것들이 진짜 얼마나 우리 현장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좀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진짜 뭐가 적정한지를 좀 더 이렇게 좀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의 금지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뭐 어디가 합병을 하거나 M&A를 했다 그럴 경우 이게 뭐 독점이 독과점이 된다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인이나 이런 데서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무산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시장의 어떤 그런 많은 활동이나 사업 재편 같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효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